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J입니다. 요즘 SUV 인기는 말하면 입만 아프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옛날부터 부실한 SUV 라인 때문에 질타를 엄청 받고 연일 새로운 SUV를 출시하는데 진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 자동차 업계에 진짜 핫한 키워드는 3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이기는 하지만 팰리세이드 그리고 텔루라이드가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출시가 됐고, BMW도 드디어 3열 자동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과히 올해를 춘추 3열 시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칠세라 쉐보레가 뛰어들겠다고 신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쉐보레의 준대형 신사 SUV 트래버스입니다. 쉐보레는 소형 SUV는 많이 없지만 빅사이즈 SUV 라인은 정말 풍부합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포드 익스플로러한테 열심히 얻어 터진 준대형 SUV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트래버스입니다. 쉐보레 타오부터 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5인 이상 가정을 위한 쉐보레 대표 준대형 SUV입니다. 여러모로 에퀴낙스와 에퀴낙스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모로 에퀴낙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와 경쟁을 하지만 포드 익스플로러가 신형차를 올해 여름에 출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와 많이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제원을 보기 위해서 이 후드 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후드 안을 보면은 이 컴포넌트들이랑 후드랑 사이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걸 비움으로 해서 전장 길이는 더 길게 트래버스가 맞춰줄 수 있지만 후드 안에 허전함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엔진 옵션은 기본보다 더 작은 터보 엔진이 들어간 RS 버전 말고는 한 가지 엔진밖에 없습니다. 3.6L 자연흡기 V6 가솔린 엔진이 올라갔습니다. GM의 대표 상위 라인 엔진이죠. 310마력에 토크가 36.8이 돼서 팰리세이드와 비교해서는 힘의 관점에서 눈치챌 수 있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역시 9단 GM 트랜스미션을 쓰고요. 종합 연비는 8.5km로서 팰리세이드에 비교해서 1km 이상 떨어집니다. 팰리세이드도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지만 둘 다 경제적인 차량은 아니죠. 제가 초기 말리부가 나왔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SUV 때문이죠. 말리부스러운 SUV가 나올까 해서 정말 잠을 설쳤습니다. 트랙스하고 에퀴낙스가 출시가 됐지만 말리부의 메카닉스러움에는 많이 좀 부족한 느낌이죠. 트래버스도 딱 에퀴낙스 정도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저희가 보고 있는 트래버스는 트래버스의 가장 상위 트림인 하이 컨트리입니다. 가격 정말 후덜덜한 트림입니다.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퀴낙스에 비해서는 실망감이 좀 적은 디자인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메카닉스럽기는 하지만 큰 화려함을 느끼지는 못하겠고요. 라디에이터 그릴은 쉐보레의 투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좀 갖다 버려지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크롬 액센트들은 절제를 하면서도 멋진데, 요즘 차량들을 보면은 차량 바텀에 좀 산티나는 플라스틱을 많이 발라놔서 좀 고급스러움이 떨어지는데 트래버스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또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트래버스 옆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좀 이렇게 둥글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너무 뭉툭해서 날렵함이 조금 부족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앞모습을 팰리세이드와 비교하자면 팰리세이드의 압승입니다. 팰리세이드의 앞모습을 보면 BMW X7의 느낌이 정말 많이 나는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 팰리세이드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최근에 나온 3열들과 옆모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C필러가 2열 뒤쪽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열 쪽에는 바디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 뭐 천장만 씌워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팰리세이드 그리고 익스플로러 그리고 이 트래버스가 이런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2열까지만 바디가 있고 3열 측에는 트럭 플랫폼에 이렇게 뚜껑만 씌워 놓은 것 같은 디자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텔루라이드와 그리고 X7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은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인 바디를 가지고 있죠. 트럭 플랫폼 느낌보다는 진짜 SUV 느낌이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휠 베이스는 307cm로 무지하게 깁니다.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서도 많이 긴 휠 베이스가 나오죠. 팰리세이드보다는 많이 전장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휠은 20인치의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톤은 나눠져 있지 않지만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고요. GM에서 미는 것 같은데 굴곡으로 꼬아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살들은 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차라리 더 메카닉스럽습니다. 블레이저보다 후미등이 좀 더 얇아서 얇은 눈을 보여주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하고요.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중앙의 크롬바는 좀 아쉽고, 음각 사다리꼴은 또 쉐보레의 트레이드 마크죠. 후미등과 그리고 크롬바 위에 있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트래버스 디테의 활용 정점입니다. 디퓨저 그리고 머플러 부분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양측 끝에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은 또 범퍼의 멋짐을 레벨업 시켜주는 것 같네요. 후방 디자인이 정말 구린 팰리세이드와 비교하자면 이 디테는 트래버스의 승입니다. 이 하이컨트리의 인테리어는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인테리어를 장식해 놨는데, 이게 투톤인 것 같지만은 여기 같은 색깔의 가죽 부분에도 스웨이드 부분과 가죽 부분을 나눠서 고급스러움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광 플라스틱과 그리고 브러쉬드 메탈 소재의 악센트를 줘서 젊은 층까지 섭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인테리어 디자인이고요. 대시보드의 굴곡도 굉장히 진짜 남성답고 멋있게 굴곡을 줘놔서 성공한 남자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인포테인먼트 스크린과 요 컨트롤 부위들은 디자인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코브라 헤드를 좀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네요. 스크린은 8인치 터치 스크린이고요. XT4처럼 100% 물리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지는 않지만 H백과 일부 스테레오는 물리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럭셔리 브랜드 차량도 아니지만은 이렇게 다이얼들을 다이아몬드 커팅한 것처럼 예쁘게 잘 디자인 해놨습니다. 그리고 H백은 다이얼 안에 스크린을 넣어놔서 또 불편함을 많이 상쇄시켜 주는 것 같네요. 후진 카메라가 잘 돼 있습니다. 상당히 360도도 보이고 좀 작긴 하지만 정면 스크린이고 이렇게 후면 스크린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도 그렇지 해상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예,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면, 후면 그리고 360도가 있다는 것은 고급 브랜드가 아닌데도 굉장히 좋은 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M이 좀 장난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꾸 이 센터 패시아 안에 수납 공간을 숨겨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요 스크린 뒤에 수납 공간을 숨겨 놨습니다. 그렇게 깊진 않지만은 지갑이나 중요한 돈 뭉치를 넣을 수 있겠네요. 와이프한테 이 기능을 안 알려주고 여기에 비상금 숨겨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실용성을 떠나서 간지는 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 트레이가 있고요. 그 위에는 USB 포트와 12V 단자가 있습니다. 요술봉 같은 기어봉은 고급짐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올휠 드라이브라서 제가 2륜인지 4륜인지 제가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있는데 차선 유지 기능을 켤 건지 끌 건지를 결정하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트레일러 모드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을 봅시다. 이건 일부러 그랬을까요? 트래버스가 너무 예쁘면 뷰익하고 캐딜락 판매량이 떨어질까봐? 핸들 디자인은 안습입니다. 트래버스랑은 어울려서 트럭 느낌의 코어는 혹평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내가 무슨 경차를 타고 있나 싶네요. 이제는 이렇게 3.14 파이 디자인은 정말 마감을 잘하지 않으면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금 인테리어와 비교해서는 너무 안 어울리는 맹물 같은 디자인입니다. 저의 콜로라도 리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랄하게 깐 핸들과는 100%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쉐보레 브랜드와는 좀 맞지 않게 이렇게 전자동으로 핸들 높낮이 그리고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 부분은. 자, 클러스터 디자인을 볼까요?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운전하면서 보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큰 센터 스크린을 좋아하는데 에퀴녹스보다 상위 모델이면 좀 더 큰 스크린을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쉐보레 제가 차량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장재 제조를 우려를 많이 하시죠. 트래버스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용서할 만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위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페이스 부분은 굉장히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고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스웨이드 재질도 들어가 있고, 헌데 그 아랫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부분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싫어하는 딱딱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어 측에 보면은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플라스틱으로 도어 손잡이 주변을 마감을 해 놓은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가죽 재질과 그리고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재질이 많이 들어가서 제 기준으로는 트래버스 인테리어 재질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H백 벤트를 봐도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디자인을 신경 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인테리어는 정말 좋습니다. 또 이 차에 꽂힌 3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차 크기가 X7보다는 조금 더 작은 차임을 고려했을 때 3열이 이만큼 뽑아준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우리가 트렁크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트렁크 사이즈가 많이 작겠죠. 이렇게 3열의 공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얘기는 3열의 양측 끝에 이렇게 팔바지처럼 올라온 부분은 또 편리하고요. 또 3열이지만 각 양측에 컵홀더가 2개씩 있는 배려는 또 굉장히 세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열도 양측에 각 하나씩 USB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좌석 디자인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2열이 캡틴 좌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열과 거의 비등하게 굉장히 편안한 좌석을 가지고 있는데 3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적재함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등을 누가 뒤에서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열은 조금 불편합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하지만 3열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2열은 지금 요게 문루프, 선루프가 있어가지고 헤드룸을 많이 못 줬거든요. 근데 3열은 이렇게 윗부분을 좀 파놔가지고 3열의 헤드룸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좀 아이들이 키가 커도 3열에 충분히 앉을 수 있고 장거리 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쉐보레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열, 3열 모두 H백 벤트가 좌석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는데 다 이렇게 천장에 탑승자 바로 이마 앞에 있어요. 이거 겨울에는 맞박이 드라이해지고 여름에는 두통 생길 것 같아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지. 뭐 물론 조정하면 무릎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BMW에 보면 이렇게 필러와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에 놔서 굉장히 3열도 H백에 신경을 많이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2열까지도 H백 벤트가 이렇게 머리에 밖에 없는 좀 많이 아쉬운 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외관에서 또 아쉬운 점을 표시했듯이 2열에서 이렇게 C필러가 내려오는 부분은 외관도 별로지만 실내에서도 3열에 앉은 사람한테는 창의 여유를 너무 안 줍니다. 그래서 3열에 앉으면 목을 완전히 돌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3열에 앉아서 나오는 시야는 아예 필러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갑갑합니다. 그래서 텔루라이드 X7에 한 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자, 2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가장 아래 단계 위트림인 LT부터 이렇게 캡틴 쉿이 나옵니다. 캡틴 쉿이 나오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대가족이라 그래도 7인 이상으로 나가면 차 하나 더 사야죠, 솔직히. 여기 7명 넘게 태우고 가족 여행 가면은 그건 무리한 겁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캡틴 쉿을 준 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왜 중간을 이렇게 다 비워놨을까요? 공간을 그냥 낭비하는 것 같네요. 뭐 그만큼 지금 캡틴 쉿에 앉은 사람한테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도 생각보다
문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드룸도 꽤 있고요. 팔받침대,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 쪽에 컵홀더가 2개나 배치가 돼 있어서 캡틴 시트에 앉은 사람도 불편하지는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줬다면, 만약에 여기 사람이 앉는다면, 여기에 뭔가 기능을 넣으면, X7처럼 뭔가를 넣는다면 불편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정말 아무런 기능이 없는데도 중간을 이렇게 공간을 다 비워놨어요. 그리고 2열에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아까 3열에서 말씀드렸듯이 H백 벤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하나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센터에 있는 콘솔의 부분에 H백 벤트를 안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2열, 3열부터는 벤트 하나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H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에서 2열 H백은 따로 조절할 수 있게 됐어서 그건 또 세심한 배려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캡틴 시트에는 히팅 시트가 있습니다. 충전 포트에 신경을 좀 많이 써놨어요. 여기 USB 포트를 넣어놨죠. 넣어놨는데 블레이저처럼 콘센트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무슨 수납 공간이라고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여기 누가 수납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지. 하지만 뭐 제가 불평을 좀 많이 했는데,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2열도 상당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 SUV이지만 우리가 트럭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타오라든지 에스컬레이드만한 사이즈, 풀 사이즈가 아니라면 3열을 다 사용하면서 적재함 크기를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가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작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뒹굴고 있는 캐리어를 갖고 왔죠. 이게 완전 풀 사이즈 캐리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들어가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 옆에 놓으면 풀 사이즈 캐리어가 하나 들어가고, 이것도 다 치고요. 다 치고 여기 위에 작은 사이즈 캐리어 하나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 캐리어가 하나 더, 이게 작은 게 올라가면 트렁크가 안 닫힙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이렇게 세우면 들어갈 것 같네요. 하고 여기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간에 캡틴 시트 있지 않습니까? 4인 이상 해가지고 장거리 여행을 간다면 짐 실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풀 사이즈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미국은 가정 크기가 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명이면 3열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야 되니까 이 3열을 눕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짐 실을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되는 셈이죠. 근데 이 트래버스가 미쳤네요 이거. 이거 고급차 브랜드도 아닌데 3열을 전자동으로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머리부터 눕혀지고 이렇게 3열이 넘어집니다. BMW보다 거짓말 안 하고 한 4.5배 더 빠른 것 같아요. BMW는 이거 눕히는 거 보다가 저 진짜 암 걸릴 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올라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헤드레스트 올리는 게 정말 고급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손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도 이거 트래버스 이거 완전히 반전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 봐봐, 이쪽도 자동이요, 이쪽도 자동이고. 이럴 수가. 트래버스 사랑해요. 하지만은 뭐 X7 같이 우리가 2열까지 여기서 컨트롤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X7도 캡틴 시트이 있는 차량은 2열을 여기 후면에서 조절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저 앞에서 캡틴 시트도 우리가 손으로 내려가지고 끝까지 눕힐 수 있습니다. BMW는 캡틴 시트 있는 경우에는 2열 자체가 아예 끝까지 눕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2열까지 다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열도 앞에서 눕힐 수가 있어서 아이키아 쇼핑 갈 때도 정말 탁월한 차량으로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급의 차량에서 지금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빠른 시트 컨트롤이 되고 2열도 이렇게 예쁘게 레벨이 잘 맞게 누워주는 차량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익스플로러도 이제 신형이 나오면 봐야겠죠.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텔루라이드도 봤는데 텔루라이드도 이거 전부 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 주고 싶습니다. 룸미러는 또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화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M이 고급 모델들에는 이렇게 화면으로 룸미러를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딜락과 같이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것을 감안했을 때 해상도도 캐딜락보다 조금 낮고요. 그리고 줌이라든지 각도 이런 걸 아무것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입니다. 이게 룸미러
화면을 보고 운전을 해봤는데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룸미러를 보면은 이게 깊이가 엄청 깊거든요. 이렇게 반사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이미지를 저희가 기대하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눈앞에 있는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적응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리뷰 잘 보셨나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3열 시장이 뜨겁습니다. 트럭 플랫폼 SUV가 크기도 크기지만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팰리세이드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이 트래버스는 기본 옵션들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팰리세이드보다 우수합니다. 차량의 차체도 더 크고 그리고 힘도 더 좋고요. 어떤 시청자분이 저희한테 상위 트래버스 리뷰를 신청해 주셨거든요. 근데 상위로 어차피 할 거면 최고 트림으로 하자 해서 하이컨트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이컨트리 이 트림이 나올지는 저도 확신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우와, 이거 하이컨트리가 미국에서도 지금 5,500만 원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면 이거 6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팰리세이드와 디자인적으로 봐서 우열을 가른다면 팰리세이드는 좀 더 캐주얼 정장 같은 느낌이고 얘는 좀 오피스 정장 같은 느낌으로 좀 날카롭고 좀 더 정돈된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가 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45세 이상이라면 또 그거 확신 못 드릴 것 같아요. 퍼포먼스는 힘 좋은 자연 흡기 엔진을 실어가지고 터보처럼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것 같은 그런 발랄함은 좀 덜하지만 쉐보레의 9단 트랜스미션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강한 퍼포먼스를 또 보여줍니다. 좀 앞모습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또 고급스러운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진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제가 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GM이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3열 시장 팰리세이드 그리고 익스플로러가 이루는 성공에 숟가락을 잘 올릴 수 있는지 우리 지켜보도록 하죠.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따봉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리뷰를 하나씩 찍는데 등골 빠지고 도가니 나갈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꼭 힐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